자,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공식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공식이나 이런 거에 뭐든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산으로 가. 그냥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시다. 두 직선이 있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두 직선이 위치 관계가 평행하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싶다는 거야. 얘가 L직선, K직선이라고 칩시다. 맞지? 그러면 둘이 지금 평행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형상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얘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얘를 정리할게. y는 이렇게 정리하시고 a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시고 얘도 마찬가지야. 3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x에 마이너스 1에다가 3만 다 넘겨주시고 3만 이렇게 다 넘겨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이렇게 넘겨도 상관없어. 됐지? 근데 조금 눈치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얘하고 얘가 지금 같으면 되는 거지. 맞지? 얘하고 얘가 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둘은 같다고 넣어가지고 a를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괜찮고 또는 이것도 괜찮다는 거지. 비율 관계로 보자는 거야. 어떻게? 얘부터 할까? 얘부터 분모부터 a-2분의 여기 분의 a의 비율과 두 번째 비율 3분의 마이너스 1의 비율이 같으면서 자 여기에 있는 상수의 비율은 같지 않아야 돼. 1이 돼서는 안 돼. 그치? 이렇게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비율 관계로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둘 중에 누가 더 빠르냐 뭘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어찌됐건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로 간다는 거는 똑같다는 거. 이해 가시죠? 기울기가 같다라는 의미로 간다는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기고 2분의 1이 되겠네. A는 2분의 1이다. 이렇게까지 계산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 바로 밑에 그러면 이게 다시 얘가 이제 다시 수직을 구하시오. 수직은 그냥 간단하게 얘하고 누구야? 얘하고 곱해가지고 둘이 곱했을 때 기울기를 곱했을 때 언제나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더라. 맞죠? 기울기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더라.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뭐 다른 방법 말고 그냥 곱했을 때 곱하기 했을 때 언제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둘이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다. a 플러스 1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 a는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볼래? 다음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라는 조건 보세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기억하세요. 세 점을 이었을 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것과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것은 다른 느낌입니다. 세 점이라는 것은 일직선상에 세 점이 있어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 맞겠지. 하지만 이건 직선이야. 그리고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은 이미 완벽하게 직선이 되어 있지. 그러면 그려볼게. 이거를 뭐 L, A, B라고 할게 그냥. A는 있으니까 LKZ 함수라고 뭐지? 직선이라고 할게. 그러면 자 봐봐. 대충 그려볼게 그냥. 한다. L직선. 됐어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로 지나는 뭐 이 정도의 K직선. 됐습니다. 근데 얘는 뭔지 모르겠으나 Z는 뭔지 모르겠으나 어차피 Z가 1이니까 대충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지날 수 있겠지. 이해 갔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지 삼각형을 이루지 않고 싶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이렇게. 얘랑 평행이면 되겠지. 얘랑 둘이 이렇게 평행이면 되겠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평행이 된다는 건 얘하고 얘가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은 여기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또는 얘가 여기는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돼도 삼각형은 안 만들어지고 얘랑 평행이면 되겠지. 그러면 A는 다시 여기는 1이 돼도 괜찮겠지.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더라. 됐죠? 둘 중에 하나만 평행이면 되는 거죠. 하나 더 있습니다.
새 직선이 또 언제가 평행이 또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뭐 있을까? 한 점에서 만날 때야. 그럼 지워볼게.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이거 1, 지금 0을 지나 이거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교점. 여기 교점을 지나면 되겠지. 맞죠? 이해 가셨죠? 교점을 지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둘의 교점을 찾은 다음에 그 교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A를 구하셔야겠죠. 이해가 괜찮죠? 둘의 교점은 지금 1,1입니다. 얘가 지금 1,1. 교점이 1,1이니까 1,1을 지나야 돼요. 그럼 A는 몇이 되면 될까? A는 0.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1, -1, 0. 이를 세 가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 색깔을 구하시오. 자, 문제만 철저하게 보시면 느낌상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다는 거. 두 번 이해했으니까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자,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님 봐봐. 이런 느낌을 한번 볼게. 에이. 이 Y는 KX를 잠깐만 보세요. 기본 베이스로 갈게요. Y는 KX. K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괜찮지? 그러면 계속 하나씩 정해볼게. 그냥 강제로 할게. 0,0이지. 0,0. 그 다음에 얘가 뭐 K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1,1이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K가 다시 -1이라면 1,-1도 되겠죠. 이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지나길 수도 있고 K가 다시 커짐에 따라서 K가 커지면 이런 식으로 지날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음수 쪽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K의 값에 따라서 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변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 항상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 여기 점을 변하지 않는다. 이걸 바로 우리가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이 있는데 그 정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정점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야. K값에 관계없이. 이해했지? 그 말인즉슨 조금만 우리가 또 살펴보면 자, 간다. 보세요. 자, 봐봐. K값에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 무슨 값에 관계없이라는 거는 잘 들어. 얘를 무력화시키면 되는 거야. 얘가 무력화가 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숫자 중에서 곱하기인데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오로지 한 숫자밖에 없어. 0이 되는 숫자야. 맞지? 그래서 이 곱해지는 숫자가 만약에 0이라면 K는 무슨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K가 곱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0,0. 다시 말하면 0,0은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정점 0,0을 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자, 7번 문제도 한번 봅시다. 7번 봐봐. Y는 마이너스 K 플러스 X-2 플러스 3. 자, 필요 없고요. 얘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려면 얘가 그냥 0이면 되는 거야. 그럼 어차피 K는 무슨 수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X가 몇이라고 하면 됩니까? X가 2가 들어가면 K 값에 관계없이 그냥 끝나버렸어. 그 다음 2, 몇이 되는 거야? 3이지. 그지? 그래서 언제나 정점은 2,3을 가지는 정점을 갖더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너무 이랬을 때 또 정점을 구하라는 거지. K값에 관계없이 이것을 정리하라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 번, 그다음에 한 번 해서 다 정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K값을 이렇게 몰아주라는 거야. 이렇게 몰아주라는 거야. 여기가 X-Y. 보세요. 얘가 0이 되면 돼. 맞지? 그러면 이만큼이 0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0 더하기 0이 0이 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으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푸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렇게 해서 K값에 관계없이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정답까지 확인을 한다면 정답은 2,2가 되겠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연립방정식까지 풀어서 K값에 관계없이. 그래서 항상 기억해. 무슨 값에 관계없다라는 것은 그냥 방정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방정식. 이해갔지? 뭐뭐에 관계없이라는 것은 언제나 방정식을 이용한다. 생각하면 되게 심플하게 나올 겁니다. 맞죠? 다음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과
주어진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첫 번째 힌트 보자. 첫 번째, 완벽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두 번째, 완벽한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그리고 얘를 지나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봐봐. 첫 번째 직선을 지금 LK라고 봅시다. 괜찮지? 자, 무슨 말이냐면 칠판 봐봐. L직선. 자, K직선. 여기에 지금 교점이 나와 있지? 이 교점과 하나 더 마이너스 2,2를 대충 이 정도 잡을게요. 이 정도. 마이너스 2,2. 그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새롭게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지나는 직선에 대한 새로운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 되게 간단해.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두 교점을 이용하는 거니까 맞지? 두 교점에다가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인 상태에서 두 교점을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냥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자. 그냥 됐습니까? y는 ax 플러스 b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지금 몇 컴마 몇? 교점의 좌표 하나, 얘 좌표 하나. 그럼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a, b를 구하면 바로 이 직선, 뭐 z라고 할게요. z의 새로운 직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아. 맞지?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십니까? 요거 보이죠?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야.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두 직선 보이시죠? 이 두 직선이 반드시 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요 느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느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 지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직선의 방정식 넣으시고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 잘 보세요.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 괜찮죠?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 이제 내가 봐봐. 만들어 볼게 그냥 보자. x-2y 플러스 2 하나 직선 만들었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자, 이 형태를 지금 만들었는데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 가서 이 말은 직선은 k 값에 관계없이 잘 들으세요. k 값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볼게. 왜 이런지 알려줄게. 얘 교점이 왜 하시더라? 그냥 찾아버릴까? 아니 몰라 그냥 하자. 둘의 교점이 예를 들어서 1,1이라고 치자. 만약에 교점이 그냥 1,1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겠지? 그럼 여기다가 또 1,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겠지? 예를 든 거야. 그러면 다시 또 들어와.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 여기에 0 되는 거 맞겠지? 여기다가 1,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맞겠지? 그러면 0 더하기 k 곱하기 0은 0.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k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0,0이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교점의 좌표만 갖고 있으면 이런 형태가 떨어진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지금?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오케이. 다시 얘가 0이 되고 그러면 얘가 0이 되면서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다 0, 0은 더하기 0이니까 이런 관계가 바로 이 어떤 1차 방정식,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그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근데 자 간다. 이게 여기다 적어줄게. 이게 바로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잘 들어야 돼. 얘가. 이해 가시죠?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무수히 많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 그리고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돼? 마이너스 2,2를 지나야 돼.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2 집어넣어서 하면 k 값을 구할 수 있겠지. 여기가 계산하나? 그럼 k 값을 계산을 하면 k 값은 마이너스 4. 끝. 무슨 말이냐? k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4를 고정을 시켜주면 이 교점과 마이너스 2,2를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난다는 거야. 원래는 이게 맞아. 원래는 이렇게 해서 둘의 교점을 찾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점을 찾아서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넣어서 연립방정식으로 문제를 풀면 돼.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빠른 개념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개념이 이런 식이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나면 상관은 없는데 어찌됐건 이 둘의 개념은 아주 간단하게 같은 내용인데 얘만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포인트를 가져갔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얘를 이제 한 번 다 정리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2,2와 둘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방정식이 떨어진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얘 발동 조건이 있습니다. 얘 발동 조건이 있으니까 보세요. 자, 간다. 점이 하나가 있어. 그리고 직선이 하나가 있어. 이 직선하고 얘 점 사이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이런 어떤 선이 이어져.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이라는 것은 수직으로 만났을 때 그 순간을 물어보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가셨죠? 그러면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게 지금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 봐봐. 이걸 L직선이라고 할게. 됐어요? L직선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얘는 뭐 몇 컴마 몇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0,0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됐어? 얘가 그럼 어떤 발상을 한 거냐면 발상만 들어. 발상만. 자, 이거는 그냥 y는 그냥 뭐 2x라고 놓을까? y는 2x라고 놓을게. 됐죠? 그리고 y는 2x 좀 이상한데? y는 2x 마이너스 5 정도가 되겠다. 이 정도 붙이나? 그래야 0,0이 될 테니까. 됐죠? 마이너스가 이것도 정확하게 하자.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라고 합시다. 됐죠?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럼 다시 할게. 거리를 구한다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x2-x1에 대한 제곱 플러스 y2-y1에 대한 제곱이야. 여기까지 가시죠? 괜찮죠? 그러면 반드시 이 점의 좌표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Understand? 이 점의 좌표를 구하러 가야 돼요. 그럼 그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되게 간단하게 해볼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잖아. 여기가 괜찮지? 그럼 마이너스 2하고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지. 그러면 기울기가 몇이면 되겠어?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네모를 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되면 되는 거지. 몇이야? 2분의 1.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는 그냥 2분의 1이야. 맞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가 지금 2분의 1이니까 한다. y는 2분의 1x 플러스 b인데 걔가 만약에 0,0을 지나니까 b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끝. 여기 있다. y는 2분의 1x가 여기에 있는 이 직선이야. 이거를 k라고 할게. 그럼 얘가 k 직선이라고 할게. 됐지? 그러면 y는 2분의 1x하고 얘하고의 다시 말하면 교점. 여기가 교점이 좌표가 되겠지? 맞지? 그래서 그 교점을 찾은 다음에 예를 들어 교점이 뭔지 모르겠지만 교점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4라고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1,4하고 0,0하고의 거리를 그냥 구하면 되는 게 원래 기본 베이스야. 괜찮아? 기본 베이스입니다. 근데 자 간다. 여기를 x1, y1 여기를 x2, y2라고 놓고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만 한 게 그냥 이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야. 마지막까지 이거 있죠? 이거 보이죠? 루트까지 치워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그냥 이 정도가 나왔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원래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맞아? 원래 방식은 두 점의 좌표를 구한 다음에 그대로 거리를 땡기는 건데 그 두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가 수직이라는 걸 이용해서 정리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학교에서도 한번 그냥 정리된 식이 있을 테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더 합시다. 자, 기본 베이스는 기본 개념은 이렇게 나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항상 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다시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점과 직선상의 거리를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봐봐. 점과 직선상의 거리를 구할 때는 기억해. 난이도 극상의 문제를 풀 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리를 구하래. 잘 들어야 돼.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 잠깐만, 내가 알고 있는 건 점과 직선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든지 그 점을 잘 안 알려주려고 할 거야. 맞지? 그럼 너희들은 언제나 머릿속에서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 반드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가 하나 있어야 되고, 반드시 이 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 필요해. 이걸 잡고 들어가야 구성 요소가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까지 예상을 하시면, 자꾸 그걸 찾으려고만 노력하면 된다는 거야. 그걸 벗겨내서 이 숫자들만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오케이, understand? 그래서 간다. 선생님 봐봐. A는 몇이냐? 1. B는 C는 5. 그 다음 몇 컴마 몇이지? 2,0이지. 됐어요? 자, 정과직선의 거리 간다. D는 절대값, 루트 A제곱 B제곱이니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적는 거 좋아해. 그래야 안 틀리니까 절대값. AX1이니까 이렇게 곱해야 됩니다. 자, 1 곱하기 2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0 그 다음에 더하기 C 여기까지 정리.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루트 2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합시다. 몇 나오냐 이거? 7. 절대값 7이니까 그냥 7이네. 그러면 2분의 7 루트 2가 정답이 되겠다. 2분의 7 루트 2. 이게 점과 직선상의 거리. 예상을 하자면 자, 2,0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가 2분의 7 루트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거리를 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지. 자, 둘 중에 하나니까 그거는 완벽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하나의 점이 필요하지. 근데 점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지. 그러면 그 점을 강제로 내가 찾아야 됩니다. 맞죠? 그 점을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맞죠? 선생님은 여기다 집어넣는 걸 더 좋아하니까 여기다 집어넣게. 얘가 완벽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치고. 맞지? 여기다 집어넣을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몇이면 0이냐? 2. 그러면 0,2라는 걸 하나 찾아내세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y는 0. 그러니까 두 개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너무나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표현하면 다시 루트 a제곱 b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의 절대값 ax1 by1 c는 없고 끝. 그러면 정답은 루트 2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정답은 몇이야? 루트 2 곱하면 몇이야? 2는 없어지니까 그냥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원래는 신발끈 공식이라고 이제 세 점만 주어지면은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는데 지금은 신발끈 공식보다 정석으로 한번 해봅시다. 알겠지? 정석으로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게 포인트 아니냐? 그치?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강제적으로 A, B, C를 이렇게 설정하세요. 됐죠? 그냥 강제로 설정할게. 그 다음 좀 쉬운 애가 그냥 적자. 어차피 다 쉬우니까. 자, 이렇게 적고 자, 어차피 이거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 맞겠지?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자, 이 길이를 지금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높이를 구하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이 길이는 2,0하고 0,1이니까 다시 루트 2-0에 대한 제곱에 0-1에 대한 제곱이니까 4, 5가 되는 거냐. 루트 5가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이 길이는 지금 루트 5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겠죠. 이 직선의 방정식. 괜찮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이게 정석으로 할게. 이렇게 할게. 그냥 AS 플러스 B.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으니까 2,0을 집어넣어. 그러면 2A 플러스 B는 0. 자, 다시 0,1을 집어넣어. 그럼 B는 몇이야? B는 1. 여기까지 가시죠? 그럼 B는 1을 집어넣어. 그러면 A는 몇 나와야 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B는 1이야. 괜찮지? 그럼 다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 얘가 얘의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리고 3,3하고 얘하고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거리를 구하게 되면은 그 거리가 몰라 아무튼 거리가 나오겠죠. 그 거리에다가 곱하기 얘 곱하기 2분의 1 때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우선은 지금은 이렇게 하세요. 신발끈 공식보다는 우선은 기본 베이스로 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뭐 넓이를 구한다, 뭐를 구한다, 결국에는 시간만 좀 더 들일 뿐 대단한 내용은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점과 직선상의 거리를 구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점만 필요하다. 맞죠? 하나의 직선과 하나의 점만 있으면 직선과의 거리를 충분히 풀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다음 원의 방정식으로 합시다. 자, 두 점의 좌표가 있어. 이런 뭐라고 할까? A, B라고 하고 여기는 X, Y라고 할까? 됐어요? 그냥 문자를 4개 만든 겁니다. 문자 4개 만든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에 대한 거리. 이 거리 어떻게 거죠? 이 거리. 거리 공식. 불러볼래? 거리는 루트 여기부터 할까? x-a에 대한 제곱 플러스 다음 y-b에 대한 제곱이 곧 거리다. 맞아? 근데 그 거리가 만약에 잘 봐. 그 거리가 만약에 일정하다면 자, 그 거리가 항상 일정해. 그 거리가 항상 일정해. 그 일정한 거리를 r이라고 놓을게. 다 r이야. 다 r이야. 됐어? 그래서 지구포가 잘 봐. 그 거리가 항상 r이야. 됐죠? 그러면 그 r이 다 모이면 뭐가 되는 거지? 하나의 원이 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가세요? 거리고 그 거리인데 그 거리는 항상 r이다.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 볼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양변을 제곱하면 끝.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됐죠? 바로 이것이 원의 방정식의 기본 형태다. 됐어요? 거리를 항상 r로 놓고 정리를 싹 다 때린 거를 원의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 갑니다. 누가 중심입니까? 누가 중심이야? 그렇지. A, B가 중심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 보십니까? 여기에 좌표들이 다 움직이는 점의 좌표들 변하는 수 x, y. 그래서 a, b는 항상 변하지 않고 x, y가 항상 변하면서 계속 그 거리를 r로 유지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 됐습니까? 누가 중심이다? a, b가 중심이다. 이해 갔어요? 갔어요? 그러면 다시 얘를 한번 싹 다 정리를 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를 제곱을 다 풀어주면 간다.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더라. 얘를 다 풀어주면 이런 형태가 되더라.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할게. 이건 원의 방정식이잖아. 원의 방정식이라면 반드시 원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거리가 0이 나오면 되냐 안 되냐? 안 돼. 그러면 원이 아니라 점이 되는 거지. 거리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R은 언제나 0보다 커야 된다는 사실도 꼭 여러분들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은 결국에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면 간다. 선생님 봐봐. 얘를 이 형태로 바꾸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찾을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갑니다. 여기 칠판. 이거 봐봐. 다음 나타내는 방정식이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간다. 얘 보이십니까? 얘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몇, 몇이고? 오케이. 중심은 0,0이고
R 반지름 몇이다?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에 거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중심의 정표는 0,3이 되겠고 반지름의 길이는 4가 되겠다. 밑에 풀어보시죠. 자, 칠판 이 문제 풀어봅시다. 간다. 중심이 3,2이고 자, 보세요. 그냥 야, 중심이 3,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다? 루트 5인데 얘가 a,2를 지날 때 됐어요? a,1이라는 건 봐봐.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a,1이 될 수도 있고 맞죠? 다시 여기가 a,1이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잘 보세요. 자, 원은 언제나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a,1이라면 맞아? 자, 높이가 1이라면 여기도 높이가 1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맞죠? 이해 가세요? 근데 만약에 얘가 두 개가 안 나오고 하나가 나온다는 건 여기가 있다는 얘기다. 여기. 이런 경우라는 거야. 이렇게 원의 구성 요소를 좀 이해를 해야 돼. 맞죠? 그럼 다시 할게. 얘에서 a,1을 지날 때 a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할게. x-3에 대한 제곱 플러스 y-2에 대한 제곱이 루트 5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할게. 그냥 루트 5의 제곱이다. 여기까지 정리. 됐죠?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된다고? a,1. 이 a,1은 x, y가 이런 형태로 나온 거니까 여기 x, 여기 y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a, 1 집어넣으세요.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a-3에 대한 제곱은 4가 나온다. 괜찮나? 4가 나오는 게 맞나? 오케이, 여기까지. 자, 칠판. 그러면 다시 제곱을 넘기니까 제곱을 넘기면 풀마 2가 되겠고 a-3. 자, a는 3 풀마 2가 되는 거니까 다시 결론. a는 5가 되거나 a는 1이 된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정리할게. 여기는 5,1이 될 수가 있고 여기는 1이었냐? 1,1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좌표가. 식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어. A, B를 양 끝점으로 한다? 아, 오케이. 이 양 끝점이라는 말을 이해 못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양 끝점이라는 건 반드시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다시 할게. 봐봐. 제발 봐봐.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구성 요소가 딱 두 개가 필요해. 뭐하고 뭐라고? 원의 뭐가 필요하다고? 중심의 좌표가 필요해. 그 다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반지름 끝. 그런데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그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야. 양 끝점, 그러면 난 중심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중심의 좌표만 필요한 거니까 둘을 더한 다음에 반절. 맞죠? 그 다음에 둘을 더한 다음에 반절.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 2를 나누면 그것이 바로 R이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할 수 있더라.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풀 거냐면 자, 간다. 보이시죠? 자, 뭔가 제곱의 형태고 제곱의 형태인데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야. 그러면 우리가 뭘 예상해야 하는 거냐면 이건 원의 방정식의 형태로 갖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이런 형태가 돼야 돼.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은 이걸 이름 붙였죠. 어떻게? 강제 인수분해다. 뭐라고? 강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한번 해봅시다. 얘는 너무 쉬워서 그냥 해볼게. 얘는 이미 끝났지. 인수분해가. 그러면 x제곱. 자, 두 번째 것만 인수분해 해봅시다. 얘는 강제로 완전 제곱꼴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y제곱 마이너스 4y에다가 필요한 건 플러스 4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4는 0. 자, 여기까지만 필요한 거니까 다시 x제곱 플러스 y-2에 대한 제곱 넘겨. 이거는 2에 대한 제곱 끝났습니다. 그럼 이거는 중심의 좌표는 0,2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2다.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어떤 식이 됐던 완전 제곱의 형태로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의 방정식이 되냐 안 되냐는 아까도 말했지만 반드시 원의 방정식을 잘 보세요. 원의 방정식은 반드시 이 형태에서 여기 이 R이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
R은 무조건 0보다 큰 형태가 된다면 원의 방정식이 떨어지는 건데 R이 만약에 0이 돼버리거나 0보다 작은 상태가 되면 원의 방정식은 될 수가 없더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얘 하나 예시를 들으면 다시 얘는 다시 xx가 두 개가 있으니까 간다. x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반절에 대한 제곱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y제곱에 마이너스 2y의 반절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1은 0 됐습니다. 얘는 뭐 인수분해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두 번째 얘네들만 넘겨주시면 얘가 2가 되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말하면 r의 제곱이 2니까 r은 루트 2 r이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원의 방정식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좀 더 빨리 풀기 위해서는 이것도 괜찮습니다. 잘 보세요. 이 공식 한번 볼게요. 공식들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적재절소에 다시 말하면 잘 쓰면 좋은데 제대로 못 쓰면 바보 됩니다. 자, 공식입니다. 자, 어차피 기본 형태가 이거란 말이죠. 보시죠? 근데 이거를 내가 완전제곱꼴로 고쳤더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넘겨줬더니 이런 형태가 나왔어. 그럼 어차피 얘가 지금 R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얘가 마이너스만 되지 않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결론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4C라는 애가 0보다 크기만 한다면 무조건 원의 방정식이 되는 마치 원의 방정식의 판별식이 되더라. 됐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언제나 부등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뭐가 될 수가 없다? 부등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한번 보면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 문제 한번 봅시다. 38번입니다. 간다. 같이 외워볼까? 아까 외웠던 게 뭐였죠? 기억나냐? 뭐였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면 된다 그랬지. 그럼 원의 방정식을 2를 따라간다 그랬지? 간다.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자, A가 몇입니까 지금? 이겁니다. 이거. A가 이거야.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그 다음에 B는 2K입니다. 2K에 대한 제곱에 마이너스 4C가 뭐가 되는 거죠? 이만큼이죠. 2K 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얘가 이렇게 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어차피 K에 대한 다 2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괜찮지? 2차식이 되는 거니까 정리만 해주면 되겠죠. 쭉 다 정리만 하게 되면은 K제곱이 지금 4K인데 4K 2네. 됐지? 그러면 다시 이거는 2,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됐다. 그러면 이건 다시 K가 다시 4의 값이 되는 거니까 K는 뭐가 돼야 됩니까?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여기까지가 정리. 근데 정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 K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0 두 개 되는 거. 맞니?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개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이 공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두 번째 그 길이식을 좀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의 발상이 뭐다고? 언제나 R은 0보다 커야 된다는 발상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야. 맞죠? 자, 세 점을 지나.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데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필요해. 근데 우리가 지금 기본 형태가 지금 이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어차피 문자가 세 개인데 식도 세 개야. 이해가죠? 문자가 세 개인데 식도 세 개면 우리가 그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집어 넣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이 세 개의 식을 다 연결해서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라는 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잠깐 보시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7-9, 0. 잘 보세요. 원의 방정식을 그냥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렇게만 나타내면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굳이 이렇게 나타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좌표나 이런 걸 나타낼 때 말하는 거고 또는 얘가 원해. 근데 일반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바꿀 필요 없습니다.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 간다. 그림만 그리면 돼. 그림만.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 대충 그려볼게. 얘들아 봐봐. 4, 마이너스 2가 중심이야. 됐어? 중심으로 하고 어디 축에 접하고 싶어?
X축에 접하고 싶으니까 얘가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야, 지금. 됐죠? 근데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딱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하고 뭐가 필요하다? 원의 중심과 반지름. 원의 중심과 반지름. 그러면 얘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이 어떻게든지 원의 반지름을 안 알려주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지. 맞지? 원의 반지름을 근데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 길이는 몇 컴마 몇이었지? 4,-2인데 이 길이는 Y좌표니까 이건 길이가 2가 되겠지. 이해 갔습니까? 됐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간다. 여기다 적혀있네. X-4제곱 그 다음에 이거 2니까 여기가 4가 되겠지. 됐죠? 그래서 X축에 접해있던 Y축에 접해있던 상관없이 언제나 자 봐봐. Y축에 접해있으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3,4라고 치면 여기서의 반지름의 길이는 4가 아니지. 여기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로 보셔야 됩니다. 여기로. Y축에 접했다는 건 X의 좌표 3이라는 얘기겠죠. 이해 갔습니까? 됐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것은 이런 느낌입니다. 동시에 접한다는 거. 동시에 접한다는 것은 여기가 딱 정사각형을 의미하는 거야. 정사각형. 그래서 X축, Y축에 접한다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꼭 기억하세요. 문자를 이렇게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를 줄이라는 거야. 문자를 줄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게 X축과 Y축을 접한다라는 게 문자를 줄이고 싶었던 겁니다. 됐습니까? X축과 Y축을 동시에 본다는 것은 여기가 A,A라고 했는데 이 길이가 결국에는 R이고 이 길이가 R이니까 R,R이다라고 해서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얘가 2,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충 2,1 뭐 이 정도를 지난다는 거겠지. 그럼 다시 정리할게. 얘는 뭐가 된다고? 어떻게 설정한다? X-R에 대한 제곱 플러스 Y-R에 대한 제곱은 R에 대한 제곱이다. 얘가 지금 2,1을 지난다. 그럼 어차피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R을 구하는데 크게 어려울 겁니다. R은 1하고 R은 5가 나온다. 왜 이런 두 개가 나올 거냐? 여기서도 포인트. 왜 R이 두 개가 나올까? 선생님 봐봐. 이걸 크게 한번 그려볼게. 왜 두 개가 나오는지 알려줄게. 7번 봐봐. 2,1이 대충 이 정도로 어칩시다. 됐죠? 잘 봐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 됐어요? 그래서 원이 두 개가 여기를 지나는 것이 두 개가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야. 이해 갔어요? 됐죠? 그림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림상으로 이해해야 돼. 됐죠? 좋습니다. 다음 위치관계. 선생님 봐봐. 이 그림만 봐 그냥. 이거 다 필요 없어. 이 그림만 봐. 이 그림만. 이 그림만 보면 끝. 보이십니까? 어떤 직선이 있다 치자. 이 L직선이 있어. 그리고 이는 원방이지. 자, 만약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어떻게 만난다고 말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지. 이렇게 만나면 접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 그 다음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 맞지? 그럼 이 발상은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하죠. 간다? 이 느낌 한번 보자.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잖아. 블라블라. 됐죠? 그 다음에 직선은 또 이렇게 생겼잖아. 뭐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같은 문자가 되는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생기지. 무슨 방정식이 된다? 2차 방정식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됐죠? 얘가 지금 근이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근이 만약에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은 이 그림을 의미하는 거고 근이 하나 있다라는 것은 이 그림을 의미하는 거고 근이 없다는 건 이 그림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에는 얘를 그냥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판별식을 이용한다. 이 정도 됐죠? 그럼 위치관계가 끝났습니다. 됐죠? 다음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두 번째 그림은 간다. 이거죠, 이거. 반지름의 길이 보이십니까?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칩시다. 됐어?
근데 어떤 직선 이 L과 이 원의 중심과의 거리를 만약에 구했더니 그 거리가 만약에 5야. 반지름보다 작지. 그러면 다시 말하면 둘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말이야. 맞죠? 얘는 거리를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잡은 거고 아까 걔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위치 관계를 잡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거리가 12로 똑같이 된다면 이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맞아? 네, 그렇게까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거리를 구하시오. 자,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으셔서 판별식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판별식을 정리하면 D가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되는 거니까 5는 0보다 작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만나지 않는다. 요 느낌까지 살려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엔 똑같은 거를 얘를 봐봐. 자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걸 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집어넣지 않고 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 잘 봐봐. 이렇게 하지. 여기다 내가 잡아. 여기에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지? 0,0이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지? 루트 2입니다. 괜찮지? 그러면 얘하고 얘가 0,0하고 얘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거리 한번 구합시다. x-y-1은 0. 그 다음에 이것이 0,0이야. 자 간다. d는 루트 a제곱 b제곱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0,0에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끝. 이거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맞죠? 2분의 루트 2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누가 더 큽니까? 루트 2가 더 커. 그러면 둘은 무슨 관계다? 간다. 원의 중심, 얘의 길이는 루트 2야. 근데 이 직선은 더 짧아. 2분의 루트 2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마찬가지로 다른 방법이라 하더라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을 이용했다라는 거. 원의 중심과 반지름. 자, 머릿속에 그냥 쳐 박아버려.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알겠어? 원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는 방법 그 이상도 없어. 알겠죠? 오케이. 46페이지까지 한번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